네. 안녕하세요. 경기 외일 심쿵팀의 김나연입니다.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초중고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 휠체어를 타고 있고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이나 그 다음에 뭐 지도사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 친구들을 포함한 수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우리 학급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까지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실 건가요? 굉장히 어렵죠. 저희도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디지털 도구를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특수교사이긴 하지만 항상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저희 경기 외일팀이 고민하고 풀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 6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제식 수업의 한계를 느끼고 특수교육 대상들에게 보다 더 개별화된 교육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특수학교에서 외일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네이버 외일 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총 3명의 교사가 함께 했는데요. 각각의 데리고 있는 지도하는 학생이 달라서 특수학교 초등과정 6학년, 중학과정 2학년, 또 중학과정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개별화된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6명에서 7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말을 듣고 쓰고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긴 하지만 5분 동안의 착석도 어려운 친구도 있고요. 물건을 던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도전 행동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휠체어를 타듯이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인데요. 저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생 특성에 맞는 수준별 과제가 제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을 위한 티치 프로그램을 과제 안에 디지털 도구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면 종이를 찢는다든지 열심히 작업한 거를 구긴다든지 하는 그 과제물들이 소멸되는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누적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연계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외일 심쿵팀은 개별교실 차원과 단위학교 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교실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교수학습 방법 탐색 중 외일 클래스를 활용한 기본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요. 학생들의 수준과 강점, 약점을 분석해서 외일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 사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 초등 6학년입니다. 기본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고요. 저희 기본교육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사파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친구들이 다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사파를 재구성해서 교육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매번 외일 클래스에 올렸습니다. 학생들은 또 학생의 강점에 따라서 개별화된 맞춤형 과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수학 수업인데요. 보시면 아까 국어랑은 조금 다르게 도식들이랑 그림들이 있죠. 수학은
수학교과는 시각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특히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 자료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구성을 할 때 반복되는 규칙 찾기처럼 정말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별로 맞춤으로 과제 또한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학교 3학년의 과정입니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인데요. 참 낯선 교과목이죠. 특수학교에만 있는 걸로 특수교과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사무지원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었는데요.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야기를 써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드로그 앤 드랍 활동을 저희가 교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능력이 많이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경험이 되었는데요. 여튼 저희가 제공한 자료를 했을 때 학생들이 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계속 거의 닿을 정도로 다가가죠. 원래 저희가 종이 활동지를 주면 그냥 안 봐요. 그냥 넘기는데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학생이 직접 움직이게 해주니까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희는 큰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3학년의 미술 과정입니다. 저희가 미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팀보드를 활용했습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지금 웨일북을 들고 있죠. 일반 학교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모두 다 웨일북을 주거나 태블릿을 주면 각자 집중을 하잖아요. 저희 특수 학교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다 한 가지 과제물에 집중하는 거는 1년에 한 3번 볼까 말까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를 웨일북을 활용하면서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과제 제시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티치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교수의 원리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저희가 우영우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시각적으로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시각적 학습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더욱더 학습이 유용하고 학습에 더 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작화, 교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고요. 시각적 스케줄, 시각적 구조와 작업 체계라는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일제식 수업을 했을 때 저희 학생들은 거의 적용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과제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수행이 일단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티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끝에 보는 작업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작업 체계에는 하나의 바구니에 하나씩의 과제를 넣어줍니다. 그때는 원래는 기존에 있던 종이학습지라든지 퍼즐 맞추기라든지 물건 옮기기 같은 활동을 하는데요. 그거 대신에 그 활동에 저희가 웨일북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물리적 구조화를 한 그 교실인데요. 전체 교실 가운데는 다 같이 하는 기본 책상이 있고요. 그 뒤편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책상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웨일북을 제공했을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웨일북은 정말 좋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요. 다양한 시각적, 조작적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웨일스페이스의 팀보드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웨일 스토어의 다양한 확장한 앱과 컨텐츠를 활용해서 수업과 연계를 하였는데요. 여기도 짧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점을 누르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친구도 사실 펜 잡는 걸 싫어하는 친구인데 펜을 잡고 막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인 티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조작 활동이에요. 하나의 그릇에 한 개씩 올리는 활동인데요.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지루했지만 이렇게 웨일북을 통해서 디지털 과제를 제공했을 때는 학생이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속도에 맞춘 반복 학습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더욱더 성과를 높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주제인 교수 평가입니다. 선생님들은 평가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원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학교에서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한테 그 단원에 맞게 평가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글씨를 못 읽는 친구도 있고요. 매번 옆에서 읽어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관찰과 포트폴리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쪽에 보면 화면이 학생이 지금 스스로 단원 평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주고 있거든요. 이 과제를 하게 되면서 웨일 클래스의 과제 제출에는 영상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EP를 바탕으로 한 수업의 참여도 및 관찰 기록도 작성입니다. IEP는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해서 특수학교에서는 각 학생별로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가 한 수업인데 이렇게 수업을 개설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비공개 댓글을 달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작성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이스 월별 학생 관찰 내용에 작성을 하고 이것을 학기말 성적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 학교 차원인데요. 클라우드 협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웍스의 드라이브를 활용했습니다. 저희 교사가 3명이라고 했잖아요. 각자 다른 영역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자료가 곧 저희한테는 필요한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료를 만든 것을 업로드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경기 웨일 팀꿈팀의 팀워크도 향상되었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게 되는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일온을 활용한 연수였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3명이 모두 같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학교에서 거의 회의를 실시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광주 선명학교의 김수정 선생님 노력 덕분에 저희가 웨일북을 진짜 쉽게 빌렸거든요. 진짜 쉽게 빌려서 웨일북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사용할까 막 검색을 하고 알아봤었고 막상 웨일북을 받고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또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웨일북을 일단 활용해보고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웨일 스페이스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활동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개별화된 수업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티치 프로그램도 효과적이었으며 학생들이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도 향상되었습니다. 또 교사는 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유연한 수업 구조가 되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웨일 스페이스를 이용하면서 몇 가지의 제한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째, 교사 간 실시간 협력, 학년군 통합 수업, 학생 맞춤 자료의 즉각적 공유에 대한 제한점을 얻었고요. 둘째, 다양한 외부 학습 리소스 연동, 실시간 소통 도구와 통합하는 데 제한적이었습니다. 셋째,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기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전혀 없어요. 저희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반영한 평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지원에 필요한 요소가 부족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되는 수작업이 너무 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시력이나 소근육을 사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퀴즈 및 참여하는 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막 되게 작은 점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걸 못 누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조금 반영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웍스의 드라이브와 메시지 기능을 보다 더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둘째, 웨일스토어의 확장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셋째, 교사 간 주제 중심의 학년군 통합 협력 교수 체제를 구축하고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플랫폼 맞춤 기능인 기본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동된 콘텐츠 제공, 교사가 직접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특수교육에 특화된 기능을 네이버 측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꿈꾸는 교실은 장애의 정도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속도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실입니다. 이번 웨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꿈꿨던 교실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첫 시도가 앞으로의 특수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가 될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